중국을 휩쓸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한국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 환자가 최근 4주간 약 2배 증가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특히 1세에서 12세 사이의 소아가 입원 환자의 79.6%를 차지하고 있어 소아와 학령기 아동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3년에서 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유사하나 한 번 증상이 발생하면 약 3주간 지속 후 회복됩니다. 다만 인플루엔자 및 다른 호흡기 감염증과 중복 감염이 발생 시 일부 사례에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권장됩니다. 또한 주로 소아 및 학령기 아동, 젊은 성인층에서 유행하는 폐렴의 흔한 원인으로 환자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비말 또는 환자와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고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나 보육시설, 기숙사 등 집단시설로부터 전파가 일어나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이 권고됩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소아 감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최근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유행 증가를 대비한 국내 항생제 수급 관련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예방 백신이 없어 개인 위생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 청장은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에서는 식기, 수건, 장난감 등의 공동 사용을 제한하고 소아, 학령기 아동들의 호흡기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해 적시에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이 이 질환이 크게 유행했던 2019년만큼의 수준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없는 데다 국내에서 독감이 유행 중이고 중국발 변수도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이 폐렴 외에도 리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 여러 호흡기 질환이 퍼지고 있습니다. 29일 인민일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질환 감염자가 급증, 학급들이 임시 휴업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학급도 상당수 학생이 출석하지 않아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 교육당국은 지난 25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발송, 호흡기 질환 확산으로 어린이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 안전 보장을 위해 감염 교사 및 학생은 완치 때까지 등교하지 말고 집에서 쉴 것을 지시했습니다. 만약 기침과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는데 코로나19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독감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차갑고 건조해진 외부 공기로 인해 방어 체계가 약화되고 감염에 더욱 취약해지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증상을 방치하면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트럭을 시제품 공개 후 4년 만에 시장에 내놓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년 전보다 훨씬 높아진 가격과 대규모 양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점은 시장 수요 확대와 회사 재무 구조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시선을 사로잡는 독특한 디자인과 방탄 등의 성능은 브랜드의 특별한 이미지를 부각해 테슬라의 전체적인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도 받고 있습니다. 1일 미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오랜 기다림 끝에 공개된 사이버트럭의 세부적인 내용이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저렴한 기본형 사양인 후륜구동의 시작 가격은 약 7만 달러로 4년 전에 예고한 4만 달러보다 53% 비싸졌습니다. 내년부터 인도받을 수 있는 사륜구동 트림과 최고급 모델인 사이버위스트의 시작 가격은 각각 약 8만 달러와 10만 달러입니다. 이는 경쟁 차종인 포드자동차의 전기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의 시작가 약 5만 달러와 리비안의 아론티의 7만 3천 달러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 7월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F-150 라이트닝에 대해 좋은 차지만 다소 비싸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트럭의 최대 주행거리는 340마일로 4년 전에 내세웠던 500마일 이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자산관리회사 디보터 에셋 매니지먼트의 진 먼스터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다. 가격을 낮추려면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데 내년에 대량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테슬라는 알고 있다면서 현실은 사이버트럭이 아직 실제로 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월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지난주 이 차가 테슬라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자원을 낭비할 것이라며 출시를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 CEO가 사이버트럭 양산으로 테슬라의 현금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시점을 1년에서 1년 6개월 후로 예고한 가운데 그 전까지 수익에 크게 기여할 만한 신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자체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미 언론은 전망했습니다. 머스크는 전날 사이버트럭을 처음으로 구매자 12명에게 인도하는 행사에서 사이버트럭이 기존에 보지 못한 특별한 차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문가들이 절대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만들기 불가능해 보였던 제품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사이버트럭은 도로의 풍경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사이버트럭이 이런 미래의 모습을 구현한 데 더해 픽업 트럭이 갖춰야 할 힘과 실용성, 스포츠카보다 빠른 속도, 방탄이 가능한 차체 등 최고의 성능을 갖췄다고 전날 소개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전날 1.66% 하락했다가 이날은 0.52% 내리는 데 그치며 낙폭을 줄였습니다. 이날 시간 외거래에서는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일시 휴전이 종료된 뒤 이틀째인 2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2달 가까이 이어진 전쟁으로 이미 1만 5천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고 18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지만 하마스 최상층부와 핵심 전력은 건재한 채 숨바꼭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자 남부 지역은 그나마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었는데 일시 휴전이 끝나자 이스라엘은 이곳을 집중적으로 공습했습니다. 현지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전날 오전 7시 교전이 재개된 후 이날 오전까지만 하루 동안 가자지구 전역에 걸쳐 400개의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칸유니스에서만 50개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등 남부 지역을 광범위하게 타격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하마스 지도부 일부가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지구 북부의 지상전력은 또 다른 무장단체인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가 사용한 이슬람 사원 등을 공격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치명적 공습을 가하면서 가자지구에서 잿빛 연기가 올라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채널 12는 가자지구 남부 도시 칸유니스에서 대규모 지상전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하마스의 작전 지휘본부와 지하시설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정부는 휴전이 깨진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240명이 사망했으며 540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주변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습니다. 시리아 국방부는 이날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코스 근처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에는 레바논에 친일한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조직원 1명이 숨졌습니다. 양측의 교전 격화로 인명피해는 물론 가뜩이나 심각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 상황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